사흘 동안 도쿄 출장이라고 믿었던 그 말이 사실은 이지혁의 심장 박동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은호가 알게 되는 순간 둘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상했습니다. 이지혁이 출장이라고 했던 그 사흘 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것도 이상했고요. 더 이상했던 건 돌아온 이지혁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지혁은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는 사람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했던 만큼 이지혁이 이를 핑계로 마음을 숨길 때의 표정도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의 호흡도 지은호는 이미 여러 번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숨기는 게 감정이 아니라 상태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몸이 이상해 보이는데도 이지혁은 더 단단하게 잠그고 더 까칠하게 밀어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말했어요. 설마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자존심이 찔렸습니다. 고백까지 했는데도 거절당했고 이제 겨우 한 번쯤 마음이 닿는 줄 알았는데 또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의 비서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도쿄 출장 일정표 혹시 공유 가능해요? 자료 정리할 게 있어서요. 지은호는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비서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멈칫이요. 지은호의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비서는 얼버무렸습니다. 대표님이 급하게 다녀오신 거라 일정표가 따로. 지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서가 정말로 모르는 일이면 저렇게 멈칫하지도 않습니다. 그 멈칫은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뜻 같았고요. 지은호는 그날 밤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에게 출장 잘 다녀왔어요? 같은 말은 이미 했고 이지혁은 응 하나로 끝냈습니다. 예전 이지혁이라면 최소한 보고서 정리해둬 같은 말이라도 덧붙였을 텐데요. 이번엔 너무 짧았습니다. 짧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은호는 마음을 다잡고 이지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표님, 도쿄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자 이지혁은 한참 만에 답을 했는데요. 없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 문장 속에서 지은호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이지혁이 먼저 꺼냈다는 것. 이지혁은 보통 일을 꺼내지 걱정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지은호가 곧 걱정하게 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지은호는 회사 로비에서 박성재를 마주쳤습니다. 박성재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수빈과 헤어진 뒤로 박성재는 웃을 때도 웃지 않는 얼굴이었는데요. 그래도 박성재는 지은호에게는 늘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서로 친구 사이였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성재 선배, 대표님 도쿄 출장 다녀오신 거 맞죠? 박성재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 찰나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아무리 능청스러워도 숨길 때는 숨기는 얼굴이 따로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맞겠지. 대표님이 그렇다는데. 선배도 도쿄 얘기 들으셨어요? 야, 은호야. 박성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너 지금 뭔가 알고 묻는 거냐?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상해서요. 대표님이 몸이 너무 이상해 보여요. 박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그 한숨이 마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키는 한숨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봐. 나한테 더 묻지 마. 선배 대표님 어디 아파요? 지은호가 그렇게 묻는 순간 박성재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게요, 지은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픈가 봐가 아니라 심각한가 봐로 확정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날부터 이지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이 커피를 마실 때 손끝이 떨리는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는지, 회의 중에 얼굴이 창백해지는지. 그리고 며칠 후 지은호는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걷다가 잠깐 벽에 손을 짚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짧았는데요. 지은호만은 봤습니다. 이지혁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숨이 얕아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요. 그 흔들림은 아프다가 아니라 버티고 있다였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숨겨? 왜 나한테는 말 안 해? 난 그냥 직원이야. 난 그냥 후배야. 이런 마음이요. 지은호는 그날 밤 결국 이지혁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이요. 지은호는 자기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평소에 지은호라면 거절당한 뒤로는 더 조심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요, 조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하죠. 상대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심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걸 들키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금방 굳혔습니다. 왜 왔어?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지금 피곤해. 저도 피곤해요.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지혁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요, 지은호에게는 맞아 내가 알아채는 게 실어로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리요? 없어요. 저한텐 권리 없죠. 근데 대표님도 저한테 권리 없잖아요. 근데 왜 제 감정은 건드려요? 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감정?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 그럼 대표님 감정도 대표님이 책임져요. 근데 지금 감정이 아니라 몸이잖아요. 그 순간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굳음 속에서 정답을 봤습니다. 지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쿄 출장 거짓말이죠.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에 목이 메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디 아파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지혁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너 집에 가. 왜요? 지은호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밀어내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대표님이 갑자기 사라질까봐. 사라지면 어쩔 건데.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그 낮음이 더 잔인했습니다. 마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지은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쩔 건데요? 어쩌긴요. 전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섭잖아요. 이지혁은 그 눈물을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려버렸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아파서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아서 숨기는 거야 라는 분노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목소리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대표님, 저를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표님 약한 모습 보면 떠날 사람 같아요? 이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이 저를 거절했을 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좋아하니까요. 근데 대표님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요? 이지혁은 그제야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이요. 더 화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대표님, 지금 저 다치게 하고 있잖아요. 몰라서 다치고, 상상해서 다치고, 혼자 추측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다치고, 그게 다 대표님 때문이잖아요. 이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마치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그날 답을 못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자마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는데요. 전화를 받자 상대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저 오호병원 원무과인데요. 지은호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원무과라는 단어가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제 관련 서류가 누락돼서 보호자 연락처로 남아있길래요.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자요? 네. 이지영님 보호자 연락처로 지은호 씨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그 말이요. 지은호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밀어내면서도 병원에는 자신을 보호자로 적어놨던 겁니다. 그 모순이요. 지은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서도 나를 밀어낸 거야?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이지혁 씨가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상대는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심장 관련 진료였고요. 응급으로 입원하셨어요. 응급, 입원, 심장. 그 세 단어가 지은호의 머리를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호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저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도쿄 출장 아니었죠. 저 지금 대표님 집으로 갈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지은호는 뛰었습니다. 정말 뛰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은 건강한데도 아픈 것처럼 뛰었고 지은호는 그걸 느끼면서 더 분노했습니다. 내 심장도 이렇게 뛰는데 대표님 심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문이 열리자 이지혁은 또 놀랐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들켰다는 공포요. 지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어디가 아픈데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요. 마치 끝났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맞죠? 그 순간 이지혁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에서 들은 단어를 어떻게든 기억해냈고요. 정확히 말해버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시한폭탄이다. 심장 이식밖에 없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죠?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맞네. 맞죠?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저 싫어진 줄 알고 혼자 미쳐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죽을지도 모르는 얘기를 혼자서 삼키고 있었네요.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 그 한마디가요, 지은호를 더 폭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대표님, 저를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어. 왜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저 불쌍해질까봐요? 저 울까봐요? 저 도망갈까봐요? 대표님이 정한 결론이잖아요.
대표님이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려고 한 거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대표님, 제가 제 인생을 산다고요? 대표님이 제 인생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으면서요? 지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이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움찔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움찔을 느끼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목이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약하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힘을 아껴야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표님, 저 무서워요. 근데 대표님이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대표님이 저를 사랑하는 척하고 결국 혼자 죽으려고 하는 거요.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그 흔들림 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순간 상대를 묶어버릴까봐, 상대를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차갑게 굴면 상대가 떠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지혁을 더 두렵게 만들었겠죠. 이지혁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나 때문에 울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울어도 제가 선택할게요. 근데 대표님이 제 선택을 빼앗으면 안 돼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요. 이번엔 거절이 아니라 버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고백도 약해지는 것도 다 버티고요. 그런데 버티는 게 이지혁의 생존 방식이라면 지은호의 생존 방식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이지혁을 더 강하게 붙잡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혁이 병을 숨긴 건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친구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얽혀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은호야. 나도 알고 있었어. 지혁이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 갔었거든. 지은호는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선배가 왜요? 왜 같이 숨겼어요? 박성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혁이가 부탁했어. 은호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혁이가 무서워하더라. 내가 울까봐가 아니라 내가 그 눈으로 자길 바라볼까봐. 불쌍한 눈으로. 지은호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선배, 제가 대표님을 불쌍하게 볼 사람 같아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혁이는 그렇게 믿고 싶어해. 그게 그 친구 방식이야.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방식 때문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답답해서 마라톤 하자고 했고 농구하자고 했던 거야. 지혁이 몸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미치겠더라. 박성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호는 또 다른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때문에도 무너져 있었고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찢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눈물을 보이며 내 뒤치다꺼리에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었죠. 그 말은요. 박성재에게는 부탁이 아니라 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대표님 죽게 두지 마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되게 해야죠. 선배가 대표님 친구잖아요.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은호야. 사실 지혁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야.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뭐예요? 박성재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약해져서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릴까봐.
그 친구는 늘 통제하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심장병은 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더 숨기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이지혁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이 타이밍에 또 하나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쫓겨났고 집에서 축객령을 받았습니다. 고성희는 무너지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계산을 시작했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걸 잃는 순간 가족이 아니라 전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버려. 그럼 너도 같이 무너져야지. 그리고 고성희가 쥔 패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지은호, 하나는 한우진. 지은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박진석 집안의 약점이었고요. 한우진은 더 위험한 약점이었습니다. 들통난 진실이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조작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에게 낯선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지은호가 퇴근해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딱 멈추는 느낌이었는데요. 고성희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잠깐 얘기할까? 지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할 말 없어요. 고성희는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있단다. 너한테도 지혁이한테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은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표님 얘기는 왜 해요? 고성희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너 그 애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니?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는 척? 난 아는 게 아니라 이용할 거야. 나는 지금 벼랑 끝이거든.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정말로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발 저한테서 떨어져요. 고성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 근데 은호야, 나 혼자 죽진 않아. 그 말이요. 지은호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아주 느리게 말했는데요. 지혁이 심장이식 대기 명단에 올릴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 알아? 지은호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고성희가 그걸 알아? 지은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흘렸거나 누군가를 통해 알아냈거나 아니면 고성희가 이미 이지혁 주변에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데요? 고성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건 단순해. 내가 집에서 쫓겨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악녀로만 기억하면 안 되지. 지은호는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리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지혁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성희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싫어서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을 그만 입에 올려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너 대표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까? 그 말이요. 지은호를 흔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고 뭔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지혁이 더 숨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지은호는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지은호의 내면은 정말로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분노가 동시에 있었고요. 고성희 같은 사람이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어느 정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지은호는 대표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약속 하나 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뭔데? 숨기지 않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기. 이지혁은 낮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연애하자고 하는 거야?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연애요? 대표님, 전 지금 연애가 아니라 생존 얘기야. 그 말에 이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가 살아있길 바라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난 너한테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대표님 욕심이에요. 이지혁이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안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이 숨기면 숨길수록 저는 더 큰 상상을 하게 돼요. 더 잔인한 상상. 대표님이 혼자 쓰러져서 아무도 못 찾는 상상. 대표님이 누워있는데 제가 늦게 발견하는 상상. 대표님이 제 이름도 못 부르는 상상. 지은호는 말을 하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나도 무서워. 그 한마디가요. 지은호를 살렸습니다. 드디어 이지혁이 무섭다를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무섭다고 말한 순간 현실이 더 진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병원에서 들은 말을 일부 꺼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 시한폭탄이라는 말, 심장이식이라는 말.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말할수록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분명 강한 사람인데 병 앞에서는 누구든 무너지죠.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이지혁이 말을 꺼낸 순간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지혁은 말하면서도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지은호는 반문했습니다. 아무한테도요? 박성재 선배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재는 예외야. 그 말이요. 지은호를 찔렀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었는데. 지은호는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예외로 해줘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의 머리를 아주 잠깐 쓰다듬었습니다. 그게요, 이지혁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항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은호가 회사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지혁이 다시 쓰러질 뻔했는데요. 회의실에서 갑자기 숨이 가빠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잡아줬습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박성재는 속삭였습니다. 야, 괜찮기는. 너 지금 얼굴이. 이지혁은 박성재의 팔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여기서 티내지 마. 박성재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너 은우한테 말했어?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조금.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이 뭐냐? 제대로 말해. 그 애 지금 너 때문에 미쳐가고 있잖아.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더 밀어내고 싶어. 박성재는 그 말에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너 그게 사랑이냐?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요. 박성재에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들렸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에서 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지은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려고 했는데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지혁이 말한 조금은 현실에서는 아직도 숨기고 있다였던 겁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고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약은 뭐예요? 이지혁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컨디션 관리.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이네요. 이지혁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말했는데요. 대표님, 거짓말하면 제일 아픈 건 대표님 심장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이지혁은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선택해요. 저를 믿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저를 완전히 버리든지. 이지혁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런 선택을 왜 너한테 강요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이미 저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대표님 방식대로 모르게 하라고. 대표님 방식대로 떠나라고. 이지혁은 그 말에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이 아픈 걸로 대표님을 불쌍해하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이 저를 못 믿어서 거짓말하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는데요. 나 심장이식 대기 명단 올리자는 말 들었어.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릴지 모른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내가 멈추면 끝이래. 이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말하는 걸 지은호는 처음 봤습니다. 늘 끝이란 단어를 싫어했던 사람이 스스로 끝을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표님, 대기 명단 올려요. 제발. 이지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래. 무슨 뜻이에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대기 명단 올리면 모든 게 공식이 되잖아. 회사도 가족도 다 알게 돼. 지은호는 그 말 속에서 이지혁의 진짜 두려움을 봤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통제권 상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말리고 자신을 관리하려 들겠죠. 이지혁은 그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요, 그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혼자 버티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통제권 잃어도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지혁은 낮게 웃었습니다. 너는 살아본 적 있어? 지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살아야 한다는 말조차도 너무 먼 말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본 적 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거 알았을 때, 엄마가 고성애 씨라는 거 알았을 때, 그 악행을 알았을 때, 저도 그때 숨이 막혔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살았어요. 누군가랑 같이 버텼거든요. 그 말에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같이 버텨요. 혼자 버티지 말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이었는데요. 발신자는 또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받자 이번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고성애 씨가 지은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도 그 표정을 보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지금 큰 폭로를 준비 중이에요. 지은호 씨가 그걸 막고 싶으면 혼자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전화야?
지은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지혁이 또 통제하려 할 거고 또 숨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는 방금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숨기지 않기. 그래서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뭔가 준비 중이에요. 저를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이지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돼.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제가 선택할게요.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야. 너는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돼. 그 말이요. 지은호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이번엔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를 지키려고 숨기고 밀어내고 통제하는 거 이제 그만해요. 저도 어른이에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같이 가.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은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보내면 난 또 거짓말하게 될 것 같아. 그 말이요. 지은호의 가슴을 한 번에 녹였습니다. 드디어 이지혁이 함께를 선택한 겁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성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의 병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폭탄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그 폭탄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있었고 박진석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박성재는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고 이수빈은 자기 선택이 모두를 다치게 한다는 죄책감에 갇혀 있었고 박영나와 이지환의 오해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웃고 있었는데요. 너희가 같이 올 줄 알았어.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호와 이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눈빛은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패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아프다며. 은호야, 너는 보호자라며.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면 내가 가진 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를 살려주면 너희를 살려줄게. 그 말이요. 달콤하면서도 독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늘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요. 이지혁은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은호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접근? 난 이미 깊이 들어와 있잖아.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심장이식 대기 명단 올리면 너희 집안도 흔들릴 거야. 회사도 흔들리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너를 물어뜯을까? 사람들이야. 그리고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너. 보호자라는 이유로 온갖 책임을 다 떠안게 될 거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책임 제가 질게요.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럼 시험해 볼까? 너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날 고성이는 모든 걸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고성희의 방식이었거든요. 한 번에 터뜨리면 끝나니까요. 고성이는 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는데요. 은호야, 너 대표님 살리려면 너도 약해지면 안 돼. 근데 너는 약해질 거야. 왜냐면 너는 사랑하니까. 그리고 고성이는 차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있잖아. 그 말이요. 지은호의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같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일 줄 지은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분명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지혁의 몸은 더 버텨야 했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다음번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진짜 진실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에서 터질 거라는 걸요. 이지혁이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지은호가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박성재가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 고성희가 가면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이 모든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은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지혁도 더는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아직도 불완전했고 아직도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싸움이요. 사랑의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